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 보시라면은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이제 미국이 디폴트의 위험에 놓여져 있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옛날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디폴트 이슈는 항상 있었지만 그때그때 부채 한도 상향을 하면서 사실 디폴트가 있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디폴트가 진행된다면 선호자산 3위로 비트코인이 이제 자리매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 국채이고 세 번째가 비트코인인데 어쨌든 시장 크기가 금 시장과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이랑 비트코인 시장이랑 비교를 하면은 비트코인 시장이 훨씬 작기 때문에 여기는 수요가 조금만 오더라도 비트의 가격이 많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의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CG가 좋은 얘기를 했어요. 보면 이제 테더는 사실 매년 어떤 이슈를 끌고 옛날에 보면은 17년 전부터 16년, 17년도, 18, 19년도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는 가장 안전한 이제 USD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면서 동시에 매년 하락장의 이슈로서 작용이 되는 그런 이슈 몰이를 했던 이제 테더입니다. 매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모두 다 넘겼고 작년에 FTX 사태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FTX가 아니네. 올해 있었던 이제 미국 은행 SVB가 망할 때 USDC 서클이 운영하는 USDC도 패깅이 깨졌었고 작년에는 뭐 루나 때 UST가 깨져가지고 망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USDT는 항상 안 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바이낸스보다 오래되고 가장 탄탄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테더가 23년 1분기 올해 1분기에 15억 달러 이익에 창출을 했으며 총 준비금에서 2%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CG가 언급한 것도 이제 비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샤라웃을 한 건데 실제로 비트를 보유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가장 뭔가 탄탄한 회사 중에 하나가 코인 회사가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는 크립토 회사가 비트를 지속적으로 이제 늘려간다는 가정을 할 때 굉장히 암호화폐에서 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이건 거래소를 능가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채굴 관련된 건데 중국이 21년 여름 이후에 다시 채굴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채굴 회사가 아니죠. 채굴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보면 이 크기가 넓을수록 채굴을 많이 한 나라인데 일단 미국이 당연히 가장 큰 채굴 국가이고 두 번째가 중국인데 이제 중국을 금지를 중국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떠한 금지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부분적인 금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는 또 채굴을 허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 채굴도 이제 원자력도 있고 요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채굴기를 가동했다. 이건 이제 IP 주소로 국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두 번째로 큰 채굴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무역 전쟁하고 러시아랑 미국이랑도 정치적으로 전쟁을 계속했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도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A41에서 나온 백년님이 쓰신 글인데 AI 시대 블록체인이 점점 중요해진 이유, 뭐 오픈AI랑 챗 GPT 같이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하는데 요새 최신 정보까지 AI가 자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아직까지 기술력으로는 검색에 기반한 답변이 좀 미흡하다. 어 뭐냐면 미래엔 AI가 무한한 자기 참조를 통해 무수한 정보를 끊임없이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세상에는 의미 없는 정보로 가득 차 위협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AI 자체가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답변들을 끌고 와서 긁어와서 가장 좋은 답변을 내주는 그런 AI가 존재하는데 나중에는 그 답변을 AI가 스스로 하게 되면은 과연 그 답변이 진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의 디지털 세상에서는 자기 신원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인간이 행동하고 가져왔던 그 과거들을 토대로 사람이 사람에게 답을 줬고 원래 우리가 그래서 책도 사실 읽는 거잖아요. 네이버 지식인을 찾는 것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답을 줬는데 AI가 자체적으로 답을 내리면 AI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인간이 답을 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자기가 인간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일이 또 중요해질 수 있는데 이거를 블록체인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개인의 지갑에 보관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인간임을 증명하는 일이 올 때마다 개인 키 서명을 진행함으로써 디지털 세상에서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물론 악의적인 개인이 위를 악용해서 AI를 통해 무수한 정보를 인간이 생성한 것처럼 활동할 경우 구분이 어려울 수 있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낫고 추후에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또 마련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되게 쉽게 생각하면은 되게 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향하는 것처럼 이 블록체인 자체가 인터넷 세상에서는 자신이 결국 인간임을 증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크립토 퀀트에서 나온 지표인데요. 손 시장가 거래 지표예요. 시장가로 던지는 거 혹은 사거나, 크립토 퀀트 자사인 JA 마턴이 만든 순시장 거래량 보라색 지표. 그러니까 보라색이 중요한데, 지난 3월에 비트 이제 은행 망하면서 떨어질 때 있었던 이 저점 때 보라색도 저점이었다. 확 꺾였다. 그러니까 시장가로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저점 25,800인가요? 이 부근에서도 시장가로 던져서 저점이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때와 같다면 저점이 이미 나왔고 반등이 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어 추세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전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그냥 모르죠. 모르는데 순 시장가 거래량 계산은 뭐 이렇고, 이 해석을 하는 거는 이 지표는 비트코인 차트에 겹쳐서 보면 가격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한 후 공격적인 시장가 매도가 발생되었다면 고점의 가능성이 높고, 가격이 크게 하락한 후 공격적인 시장가 매수세가 발생되었다면 저점의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그제 나온 저점이 저점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스탁머니 리자드에서 보여준 차트는 지금 저항선이 발생이 되었고 하단으로 MA21선이 주봉에서 있는데, 이 주봉선이 마침 25,250, 지난번에 이제 19.5K까지 떨어지기 전에 고점 횡보 구간, 계속 헤딩했던 구간이랑 일치하게 될 거다. 그래서 25,250이 온다면 여기가 최저점일 거다라는 차트고요. 이거는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횡보할 때 죽었다라고 다들 표현했는데 반등이 크게 왔고, 여기서도 죽었다라고 지난 FTX 이후 이전과 이후에 얘기를 했는데 결국 반등이 크게 왔다. 따라서 반등이 온다면 이 사람은 38,000달러까지 올해 안에 한 번은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은행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BTFP가 FED, 페드 대차 대조표 및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동성 증가라는 거는 시장에 돈을 푸는 거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또 오를 거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코비드 20년 3월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때 엄청나게 비트가 떨어지고 반등했던 이때와 여러 가지 유사한 상황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후처럼 반등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가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트 얘기를 굳이 하지 않을게요. 보시면 앞에 여기 이 내용이 뭐 차트 얘기랑 거의 유사한 부분이기도 하고, 지난 영상에서 차트 얘기를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차트가 뭔가 되게 중요하고 잘 맞아지기 전까지는 아닌데, 일단 오늘은 차트 얘기를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금요일 날 차트 얘기하면서 주말 어떻게 대응할지 영상에 남기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